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오늘 방송은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해외 원정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코리아컵은 우승 상금이 8억 8천입니다. 그리고 2등 상금이 3억 5천이고 상금이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그리고 외국에서 오는 마필들에 대해서 뭐 운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그런 게 사라졌어요. 없어지고 대신에 상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마필들은 예전에는 뭐 제반 경비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 코리아컵에 출전을 해서 상금을 못 벌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입상 가능한 우승 가능한 전력들의 마필들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예년보다는 좀 능력이 있는 해외 원정마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두 그리고 2두 해서 총 4두 그리고 홍콩이 한두 해서 총 2두가 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배로 거의 뭐 배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해서 부산에 내려갔고 부산에서 쭉 올라와갖고 그 무진동차 있죠. 그걸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고 홍콩은 비행기로 오죠. 그러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같은 조교사가 두 마피를 수송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그 비행기로 오는 경우는 한 스토리 두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한두가 오나 두 마필이 오나 가격은 똑같은 거예요. 운송 가격은. 어차피 한 스토리 안에 두 마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마필이 오는 경우고, 배로 오는 경우는 6두가 한 스토리죠. 그러니까는 뭐 4두가 전부 한 배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운송적인 비용의 절감도 같은 것도 있죠. 어쨌든 이 코리아컵에 출전하는 마필들을 살펴볼 텐데 일단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일본 말들이 뭐 크라운 프라이드라든가 아니면 글로리아 먼디 그리고 뭐 단거리에 출전하는 마필들도 전부 뭐 바스라트 레온이라든가 니메이크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다들 일본에서는 그래도 모래주로 해서 뭐 아주 최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언제든 우승권 전력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런 마필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모래주로 지원 경주가 3개인가 4개밖에 없습니다. 이 페비오리스 스테이크스 2월 달에 열리는 거랑 뭐 그다음에 12월 달에 열리는 챔피언스컵 여기에 뭐또 이 한두 개가 더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코리아컵이 9월에 열리는데, 9월에 열리는 이 일본의 그 모래주로 흔히 말하는 대상 경주들을 살펴보면, 상금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코리아컵은 8억 8천이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 일본 엔이 박살이 나갖고 거의 1억 엔 정도죠. 근데 일본 모래주로 해서 1억 엔의 상금을 주는 경주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챔피언스컵 정도 그리고 여기 JBC 클래식 그리고 JBC 스프린트 이게 정말 큰 경주인데 이건 중앙교류 경마입니다. 이 경주들이 한 1억씩 주고 나머지는 거의 뭐 4천에서 뭐 6천 이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한국을 딱 찍고 돌아가면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 JBC 클래식이라든가 JBC 스프린트 그리고 12월 달에 챔피언스컵 이거를 하기에는 딱 맞죠. 스케줄이. 만약에 뭐 코리아컵이 뭐 10월 말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었으면은 아마 못 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포기를 해야 되니까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좀 잘 맞았죠. 9월 달에 그런 큰 경주가 일본에서 없기 때문에 좀 능력 있는 마필들이 이번 코리아컵 코리아 스프린트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한두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마필은 크라운 프라이드라는 마필입니다. 4살이고 부마는 니치드 크라운입니다. 교배로는 50만 원이고 니치드 크라운의 부마는 스페셜 위크죠. 스페셜 위크는 뭐 뛰어난 경주마였고 뭐 종빈마루 저기 실수말로 갔어도 뭐 부에나비스타 같은 마필들을 생산을 했는데 이 스페셜 위크 계열의 실수말로 성공한 마필은 없어요. 니치드 크라운도 뭐 그닥 크게 성공을 한 실수말은 아니죠. 보면은 2016년부터 이 AI가 0.1, 0.37, 0.66, 0.68 이러고 있습니다. 더트주로도 거의 뭐 50위권 박히고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작년이랑 올해 1.41, 1.10입니다. 평균이 1이니까는 평균보다 더 벌었다는 뜻이죠. 이거는 이 자마들이 갑자기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크라운 프라이드 때문입니다. 얘가 상금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게 팍 올라간 겁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는 자마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얘가 상금을 벌어들일수록 이 수치 자체가 크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실수말로서는 그닥 크게 능력 있는 실수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 모마는 에미즈 프라이드이고 조교사는 신타니 고이치이고 2020년부터 조교사를 한 신규 조교사입니다. 그리고 마주는 요시다 테루야고, 그러니까 요시다 테루야는 일본 샤다이 목장 대표입니다. 그리고 요시다 가츠미가 일본, 그러니까 이 요시다 테루야 동생이죠. 요시다 가츠미가 일본 노던팜의 대표이고, 경주 성적은 일본 중앙경마장에서 4전 2승 2착 1번을 했고 지방은 3전을 뛰어서 030을 했습니다. 2착 3번을 했는데 해외 원정에서는 한 번에 우승을 했고 제왕상 그러니까 최근 이 순서는 최근 경주들 순서입니다. 제왕상은 중앙교류니까는 지방경마장에서 열린다는 거죠. 중앙경마장 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재팬 원이고 이 재팬 원이라는 말은 일본 지원 경주라는 거죠. 코리아컵도 우리나라는 지원 경주라고 표시를 하죠. 근데 국제 등급으로는 G3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등급은 G3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코리아 원이죠. 이게 맞는 거죠. 이때 이제 제왕상에서 인기 4등이었습니다. 선행후 2선 선입 전개를 했는데 메이쇼 하리오에 역전 허용을 해갖고 코차로 2착을 했죠. 막판에 아쉽게 따였는데 뭐 하이페이스 소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1400 도달 타임이 1분 25초 5고 그리고 2000m 통과 기록은 2분 01초 9였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크리솔라이트가 2착을 2번 했어요. 2분 04초 7, 2분 02초 9. 그리고 3월 25일 날 두바이 월드컵에 출전을 합니다. 메이든 경마장에서 출전을 해갖고 게이트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후비 외곽 전개하는데 5착을 하긴 했지만 선두와 착차가 많이 나는 5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5착은 아닌데 그래도 두바이 월드컵에서 5착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선전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 2월 달에 사우디컵에 출전을 했는데 이 마피를 그동안 뛰는 것을 보면 초반에 의도적으로 선입 전개를 합니다. 그거의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선 말들이 외곽을 돌아서 3선 4열택으로 크게 돌아요. 그러면서 5착을 했는데 우승마와는 2마신차밖에 안 나왔습니다. 1분 51초 25.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상금을 주는 이 두바이 월드컵과 사우디컵에서 5착을 2번을 하면서 나름 경쟁력 있는 그림을 올해 보여주었고 작년에는 뭐 챔피언스컵이라든가 챔피언스컵 같은 경우는 일본 모래주로 지원 경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공신력이 있는 경주죠. 주코 경마장에서 펼쳐지는 1800m 경주이고 이때 인기 4등이었어요. 글로리아 먼디가 인기 2등이고 선두대 외곽 전개하다 직선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준 나이트 볼트한테 목차로 또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뛰는 걸 보면은 선입 전개에서 힘한배라고 하다가 외곽 막판에 이제 역전 취입을 허용하면서 아쉽게 2착을 하는 경주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철저하게 좀 심한 배가 돼야 되는 마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JBC 클래식 같은 경우도 인기 2등이었는데 선행마가 없었어요. 선행 의지가 없었는데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등 떠밀려 선행을 나갔고 이마신차 2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선행 가서 잡힌 거죠. 그리고 일본 TV맨 같은 경우는 선두 뒤에 이제 선입 전개를 하다가 직선 전에 이제 외곽을 빼서 3열 몰고 나오는데 또 역전을 허용을 해요. 그러면서 반마신차 2착을 합니다. 이 일본 TV맨 같은 경우는 크리솔라이트가 우승 1회, 2착 1회를 했어요. 일본 50초 1, 일본 50초 8.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런던타운도 일본 52초 9로 2착을 했고, 그러니까 이 크라운 프라이드도 크리솔라이트라든가 런던타운과 좀 비슷하거나 조금은 앞서 있는데, 물론 그 전에 이 두바이 월드컵, 사우디컵 요런 거 경주들, 그리고 제왕상 요 경주들을 보면은 그 이후에 마필이 성장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크리솔라이트나 런던타운보다는 훨씬 세졌다는 게 맞고, 그리고 켄터키 더비까지 출전했죠. 이 UAE 더비에 출전을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우승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큰 대회에서는 2착, 3착이 많죠. 3, 4승 외곽 3열 전개 후 선두 뒤 3, 4열 돌다가 직선 치고 나가서 우승하고, UAE 더비에서 우승을 해갖고 그 다음에 켄터키 더비로 출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3열 뺑뺑 돌다가 선두 뒤에서 이제 외곽에서 뺑뺑 돌다가 그럼 안 나오고 13착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빠른 페이스 쫓아가다가 그냥 좀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난 케이스고, 그러니까 이 3세 시즌하고 이 4세 시즌하고 경주의 신장세가 확실하게 세진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경주력만 놓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2023년도 경주력만 놓고 본다면은 지금까지 왔던 솔직히 뭐 크리솔라이트는 일본에서도 나름 잘 뛰었던 경주마고, 그 크리솔라이트와 간접 비교를 한다면 크리솔라이트보다는 좀 센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경주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 도전 가능한 마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글로리아 먼디입니다. 부마는 킹 카메하메하입니다. 킹만부 계열이죠. 일본 최고의 시스말입니다. 특히 모래주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시스말이고 2011년부터 2017년 연속, 그러니까 7년 연속 모래주로 리딩 사이어를 지냈던 마필이 이 킹 카메하메하입니다. 일본의 초특급 시스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주는 요시다 가즈미입니다. 일본 노던팜의 대표인 요시다 가스미의 부인이에요. 가스미 가즈미 뭐 발음은 좀 비슷한데 한문은 달라요. 한문은 이 요시다 가즈미 할 때 가즈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미일 거예요, 아마 한문으로. 조교사는 유지 오쿠보고, 유지 오쿠보가 관련 마필들을 살펴보았더니까 이 슈아 위자드가 있었어요. 이 슈아 위자드 같은 경우는 모래주로에서 상당한 능력치를 보여주었던 경주마입니다. 경주 성적은 중앙경마 16전 6승 2착 3회 3착 1번, 지방경마는 1전 1승입니다. 2022년도부터 성적을 살펴보면 안타라스 스테이크스 G3 경주이죠. 여기서 인기 1등인데 이탈은 양호합니다. 근데 이 마표는 전형적인 선추입마입니다. 그래서 중위급 외곽을 돌다가 선두 4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직선에서 먼저 치고 나왔지만은 추입을 허용했죠. 근데 우승마가 오메가 퍼품이에요. 질마필한테 진 겁니다. 셀마필한테 진 거고, 이 안타레스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런던타운이 2착 1회, 3착 1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다카라즈카 기넨인데 이거는 그냥 나간 것 같아요. 한신경마장에서 열리는 상반기 그랑프리예요. 그러니까 하반기 그랑프리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랑프리를 하면 보통 아리마 기넨인데 이 다카라즈카 기네는 상반기 그랑프리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손에 꽂히는 굉장히 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강마들이 다 나오는 경주입니다.
16번 게이트라서 이탈은 잘 나왔지만 최후미 전개하고 직선 외곽 빼서 취입해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내측으로 들어가면서 탄력도 안 나오고 12착 부진을 했는데 이거는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얘가 들이밀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었죠. 그 다음에 챔피언스컵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지원 경주이죠. 인기 2등으로 팔렸고 크라운 프라이드가 인기 4등이었는데 크라운 프라이드는 이 경주에서 2등을 했고 이 글로리안 먼디는 12착 부진을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능력 부족으로 12착 부진이냐? 그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탈은 중위 내측에서 전개를 하다가 그 다음 직선에서 앞선이 촘촘하게 엮여버렸어요. 굉장히 앞이 두텁게 엮여갖고 어떻게 진로를 뚫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만 가다가 이후에 이제 진로가 좀 열려서 나오는데 또 앞에 말이 외곽 나오면서 또 진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선에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12차 부진한 거기 때문에 능력 부족이라기보다는 진로 확보가 안 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원래 성적을 보면은 다이오라이트 기넨이라고 후나바시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주인데 2400m입니다. 크리솔라이트가 이 경주에 3회 연속 운석을 했어요. 이것도 기록인데 이 경주에서 구마신차 압승을 거둡니다. 상당히 좀 센 모습을 보여주었고 거의 압도적인 능력치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달 경주에서 헤이안 스테이크스라고 교토경마장에서 열리는 마필인데 이탈은 양호한데 외곽말 넘겨주고 3, 4선 내측 선입 전개하다가 직선 덧뻗으면서 이마신차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두 번의 경주는 대차승이고 여유승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경주 이후에 그 경주가 없는데 어쨌든 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겠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크라운 프라이드가 인기 1등으로 갈 것 같아요. 인기 1등으로 갈 것 같고 이 글로리안 먼디가 인기 2등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운 프라이드보다는 좀 더 세게 보는 마필이 글로리안 먼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직선 그러니까 두 마필 모두 선입 전개를 해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입 전개를 하는데 선행을 안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선입 전개를 했을 때 직선에서 치고 나가는 폭발력을 봤을 때는 크라운 프라이드보다는 이 글로리아 먼디의 폭발력이 좀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마필은 아파치 패스입니다. 7살이죠. 부마는 워챈트고 모마는 아파치 포인트고 마주는 네오 레이싱 신디게이트고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조교사는 피에르 옹입니다. 원래 데뷔를 했어요. 젊은 조교사입니다. 40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을 조교사의 양력을 살펴봤더만은 골든 60, 골든 60가 이제 뭐 중국말로는 금창 60이죠. 경마를 좀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마필입니다. 어마어마한 마필이고 아직까지 현역이에요. 이 마필의 관리에도 좀 관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빼롱이. 이 금창 60 같은 경우는 골든 60 같은 경우는 250억의 상금을 수득을 했어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상금을 제일 많이 번 경주마입니다. 넘버원 경주마죠. 상금만 따지고 보면. 경주 성적은 홍콩에서, 그러니까 이 마필은 그 호주에서 경주마 생활을 하다가 홍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의 성적은 24전 3승 2착 4회 3착 2회고 홍콩 클래스 1, 2 경주 주로 출전을 했어요. 대상 경주는 출전을 안 했습니다. 클래스 1, 2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1등급, 2등급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는 일본은 이제 그 핸디캡이든 일반 경주든 클래스 1, 클래스 2 경주에 이제 그 네이팅에 제한을 둬요. 뭐 85부터 110 아니면은 80부터 뭐 120. 뭐 이런 식으로 네이팅에 출전하는 구간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콩 1등급, 2등급 경주에 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공주로 성적이 훨씬 낫습니다. 5월 12일 클래스 2 경주 1650m 마일 경주였죠. 9번 게이트에서 2, 3선 2열을 전개하다 직선 조반 잠깐 치고 나왔어요. 치고 나오는 탄력은 딱 보여줬는데 그 탄력이 오래 못 가고 역전 우르르 역전 허용하면서 6착을 했고
그다음 3월 경주에서는 클래스 1 경주였습니다. 이것도 인공주로 경주였고 이탈은 양호했어요. 2, 3선 2열을 전개하다가 직선전 외곽배 종반 취입을 하는데 우승마와 반발 신차였죠. 3착을 했고 그리고 2월 8일 경주는 클래스 1 경주였습니다. 잔디주로였는데 아무래도 외곽 동것도 있고 잔디주로이다 보니까는 좀 성적이 좀 덜 나온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 1 경주는 1650m 인공주로였는데 1월 8일 경주 이때 이제 이 킹실드가 같이 뛰었어요. 근데 이때는 킹실드는 코리아컵에서 왔던 마필이죠. 코리아컵 참가한 마필인데 이 킹실드는 8착이었는데 이때는 완전 킹실드가 꺾였을 때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능력 우위라기보다는 킹실드의 하락세가 컸어요. 그래서 이 경주 이후에 킹실드는 은퇴를 했고 이마필 아파치 패스도 7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경주 끝나고 코리아컵 왔다가 홍콩으로 돌아가서 그닥 큰 능력을 못 보이면 아마 은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호주에서 그러니까 잔디주로보다 인공주로에서 성적이 좋고 호주에서 경주마 생활을 하도 홍콩으로 옮겼고 홍콩의 2등급 경주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전력상 열세로 판단되고 아마도 이 경주 후에 좀 뛰다가 은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오는 일본 마필, 두 마필 글로리아 먼디라든가 이 크라운 프라이드한테는 좀 밀리는 전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원래 참가하는 코리아컵에 참가하는 해외 원정마들을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